인사청문회 과정에서요,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이 됐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정치권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폭탄 153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이미 문자 폭탄 피해 대책 TF팀까지 꾸린 국민의당의 경우는요, 문자 발송자를 처벌하는 이 별도의 입법 추진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국민의당 문자 폭탄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인원 변호사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참고로 김인원 변호사는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분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문자 폭탄이 워낙 엄청나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의원 개인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이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태스크포스의 단장으로서요. 예. 의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정책적인 비판을 가한다면 뭐 어떤 의원들이든 소중하게 그 문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수집한 문자 피해 사례는 처음부터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납니다. 네. 예, 이러한 문제가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문자 피해 대책단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서는 6월 28일 토론을 개최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입법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법 건의도 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문자 폭탄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한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뭐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자가 폭탄이 떨어지듯이 일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굳이 그 문자 내용 중에 욕설 비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온다면, 조직적으로 온다면 문자 폭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응원의 문자가 폭탄처럼 와도 이게 문자 폭탄입니까? 그렇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래요? 응원이라 한다면 한꺼번에 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폭탄보다는 문자 폭력이라고 전 개념 짓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응원도 한꺼번에 폭탄처럼 오면 그것도 그것도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절대 응원은 한꺼번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부 이제 문자 폭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욕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변까지도 좀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까? 당연하죠. 그런 문제도 많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거의 욕설 일변도입니다. 그리고 뭐 그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 진짜 섬뜩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요, 어쨌든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네네. 문자 폭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예. 그 법률을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자,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뢰할 수 있고요. 네.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반인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다음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를 현행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법률을 적용을 할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현재까지 그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에서 양형이 그리 센 편이 아닙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 벌금형이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예. 벌금이다 이거죠. 실형은 아니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일부 이제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요, 이 정치인들은 사실은 반대로 지역구 주민들, 특별히 이제 뭐 선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무작위로 막 문자를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치인도 보내니까 정치인도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 그래서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게 볼 소지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의 의견에 치를 한 것이고요. 예. 그 요즘에 보면 뭐
문자 행동이라 그래서 새로운 정치 소통 방법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정당한 것이냐 얘기를 하고 나아가 또 조장을 했다는 인상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개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아마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예, 이미 대선 때 안희정 후보도 많은 문자 폭탄을 받았고요. 예. 현재도 민주당 내에 비문 세력 있지 않습니까? 예. 비문 세력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문자 행동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한 개념을 만들었는데 예. 근데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문자 행동이라 그런다면 그것이 욕설 비방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고소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문자 행동을 주장하면서도 그 의원은 아마 고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이제 TF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네네. 문자 폭탄 발송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입법 추진도 병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개최를 하고 그 예. 토론의 개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입법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직적으로 그다음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그 내용 중에 폭행, 협박, 명예훼손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조직화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만통이 왔다면 예, 그런 건 좀 이제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만통이 왔다면 이제 그 자체로 그 문자가 한 명을 보냈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연관성을 조사해서 밝혀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오는 문자 그 폭탄은 절대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일시에 또는 뭐 집단적으로 네. 한 시간을 정해서 뭐 3시부터 5시까지 한꺼번에 딱 이렇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조직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내용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입증 방법은 좀 어렵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일종의 법률적으로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병렬성으로 받으면 내가 그런 문제 제기 안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앞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자 폭탄이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냐 민주주의 유린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책임이 그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그 어떤 논리에 의해서도 조직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내는 문자라면은 예. 그것은 정당성이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예.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네네, 의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문자폭탄 피해 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죠.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